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혹은 제 평생의 동반자라 부르고 싶은 모든 분들, 여러분은 지금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고 있는 그 평범한 과일이 사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의 장기들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조용한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80세의 김성훈입니다. 1975년 20살의 열정으로 의사의 길에 들어선 이후 꼬박 50년의 세월 동안 3만 명 이상의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50대 이후에 삶의 지혜와 연륜이 가득한 어르신들이셨죠. 제가 경험한 의료 현장은 늘 생사의 경계에서 희비가 교차하는 드라마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고통받는 환자들을 보며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분들은 누구보다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셨고 매일 아침 성실하게 건강 식단을 챙겼다고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건강 식단 속에 몸을 해치는 치명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밀의 중심에는 바로 건강의 여왕이라 불리는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한 과일 사과가 있습니다. 한국 가정이라면 부엌이나 식탁 위에 늘 아삭하고 달콤한 사과 몇 알이 놓여 있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과가 심혈관을 안정시키고 소화를 촉진하며 혈당 조절에 좋다고 믿고 매일 아침마다 사과를 드십니다. 이 믿음은 틀리지 않습니다. 사과는 분명 신이 내린 선물 같은 과일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50년 임상 경험을 통해 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된다는 냉혹한 진리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사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 극소수만이 아는 방식으로 사과를 잘못 섭취했을 때 이 과일은 소화계를 교란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몸의 정수기인 신장 기능 장애를 일으키며 심지어는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어르신들을 병원 침대에 눕게 만들었습니다. 제 기억에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분은 인천에 사시는 박순자 여사님, 72세이십니다. 박 여사님은 소박하지만 단단한 삶을 살아오신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상이었습니다. 여사님은 항상 과일은 소화에 좋고 우유는 뼈를 튼튼하게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빨간 사과 한 알과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드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지극히 건강한 조합이었습니다. 제가 여사님을 처음 뵈었을 때 여사님은 이미 2달 이상 지속된 만성적인 불편함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밤마다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소변을 3번에서 4번씩 보고 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요. 배는 늘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소화도 안 되고요. 혈압도 왔다 갔다 해서 가슴이 불안합니다. 분명히 저는 누구보다 건강하게 먹었는데 왜 제 몸은 매일매일 꺼져가는 등불처럼 느껴질까요? 여사님의 눈빛은 깊은 혼란과 서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정밀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 들었을 때 50년 경력의 저도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여사님의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신장의 혈액 여과 기능이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매우 심각한 초기 경고 신호였습니다. 당뇨나 다른 명확한 기저질환이 없으셨던 여사님에게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저는 여사님의 식습관을 아주 세밀하게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터지고 있던 시한폭탄의 정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사님이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드셨던 사과와 우유의 잘못된 조합이었습니다. 우유의 단백질과 사과의 유기산이 위장에서 만나면서 소화가 어려운 응고물을 만들었고 이 응고물이 지속적인 소화 불량을 일으켜 그 잔해를 처리해야 하는 신장에 장기적인 과부하를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여사님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은 몸에 독을 넣으신 게 아니라 좋은 보약을 잘못된 방법으로 섞어 드셨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지혜를 적용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여사님은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오랜 고통과 함께 이제 살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하버드 의대와 한국의 유수연구소의 자료들을 분석하고 수만 명의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며 확신한 것은 50세 이후의 몸은 젊은 시절과는 완전히 다르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과는 놀랍도록 좋은 과일이지만 잘못된 시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건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노화로 인해 소화력과 신장 기능이 서서히 약해진 중년 이후의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평생 쌓아온 지식과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과에 대한 모든 진실을 공유해 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내 몸의 질환에 따라 어떤 색깔의 사과를 골라야 하는지, 절대 사과와 함께 먹어서는 안 될 3가지 음식이 무엇인지,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대장암, 위험, 45% 감소, 치매 예방 등의 놀라운 과학적 효능 7가지, 그리고 평범한 사과를 천연 영약으로 만들어줄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5가지 황금조합법을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그 어떤 때보다 건강한 몸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비싼 영양제 대신 사과 하나를 제대로 사용하는 지혜만으로도 약에 의존하지 않고 더 가뿐하고 더 오래, 더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진실을 마주하시고 박순자 여사님처럼 조용히 고통받는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지식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50년 의사의 지혜가 담긴 치유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시겠습니까? 박순자 여사님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사과 한 알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은인이 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조용한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 우리는 사과를 그저 달콤하고 아삭한 과일이라는 피상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내 몸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골랐어야 하는 천연 약방의 재료로 재발견해야 할 때입니다. 5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의 식단을 분석한 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사과의 힘은 먹는 양이 아니라 어떤 종류를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부터 하루에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격언이 전해져 내려온 데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과는 그저 비타민이나 섬유질이 풍부한 것을 넘어 인류가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생체 활성 물질의 보고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소화기 질환이 주를 이루었다면 현대의 50대 이후의 한국인들은 당뇨병, 고혈압, 치매와 같은 만성 대사 질환과 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현대의 질병들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어떤 사과를 선택해야 할까요? 한국 시장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빨간 사과, 녹색 사과, 노란 사과 3가지를 여러분의 몸에 맞게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빨간 사과입니다. 이 사과는 항산화 물질의 슈퍼스타, 특히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의 보고입니다. 케르세틴은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보호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저는 이철수님 78세 부산을 처음 배웠을 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전직 택시 기사셨던 이님은 평생을 부지런히 사셨지만 최근 들어 대화 중 단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물건 둔 곳을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지자 깊은 좌절감에 빠져 계셨습니다. 이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손주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이러다가 치매가 오는 건 아닌지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봐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저는 이님께 매일 껍질째 깨끗이 씻은 빨간 사과 하나를 꾸준히 드시도록 처방했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발표된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빨간 사과의 케르세틴은 뇌세포의 염증과 노화 과정을 촉진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케르세틴은 뇌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뇌졸중 및 알츠하이머의 위험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 중 심장병이나 치매 이력이 있다면 빨간 사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닌 귀중한 신경보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철수님은 6개월 후 다시 저를 찾아오셨을 때 손주 이름은 이제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박사님이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에서 저는 사과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녹색 사과입니다. 보통 새콤한 맛이 강하고 단맛이 덜한 이 사과는 신진대사 조력자로 통합니다. 녹색 사과는 천연 유기산과
풍부한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어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소화액 분비를 활성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대구에서 열심히 텃밭 일을 하시는 정호영님, 70세는 사과를 좋아하셨지만 무릎 관절염 때문에 체중 감량을 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힘든 노동 후 식욕을 참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소연하셨죠. 저는 정호영님께 녹색 사과를 권했습니다. 녹색 사과는 혈당 지수가 낮아 GI 수치, 특히 당뇨 전 단계에 계시거나 고지혈증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이 사과의 유기산은 입안의 기름기를 씻어내고 소화를 돕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이나 육류를 자주 드시는 분들의 식후에 드시면 소화불량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저는 정호영님께 저녁 식사 2시간 전에 녹색 사과를 드시도록 조언했습니다. 그 결과 허기를 덜 느끼고 저녁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었으며 3개월 만에 4kg을 건강하게 감량할 수 있었습니다. 녹색 사과는 굶는 고통 없이 체중을 가볍게 만들고 싶어하는 50대 이후의 여성분들에게도 훌륭한 다이어트 친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란 사과입니다. 이 사과는 위장과 치아의 수호천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노란 사과는 단맛이 부드럽고 산이 적어 먹기가 매우 편안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영숙님, 75세, 은수년째,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식후에는 늘 속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와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김영숙님은 신맛이 강한 과일은 엄두도 못 내셨고 빨간 사과조차도 가끔 속을 불편하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노란 사과는 산성이 낮아 위장에 자극을 덜 주고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치아가 약해진 노인분들이나 병후 회복 중인 분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부드러운 영양 공급원입니다. 특히 소화기가 민감하거나 위염 증상이 있는 분들이라면 노란 사과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는 김영숙님께 노란 사과를 껍질째 천천히 씹어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산성이 낮아 트림이나 속쓰림이 훨씬 덜했고 부드러운 섬유질은 장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영숙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신물 올라오는 걱정 없이 잠들 수 있게 되니 이게 정말 큰 행복이네요. 노란 사과는 겉보기에는 평범하지만 민감한 중년 이후의 위장을 조용히 다독여주는 부드러운 위장약의 역할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과를 고를 때 단순히 색깔이나 맛 때문에 고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고혈압 환자는 당뇨 환자와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다르고 치매 위험이 있는 분은 체중 감량을 원하는 분과 우선순위가 다를 것입니다. 이 평범한 사과 하나를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노화 과정을 늦추고 기억력을 개선하며 또는 배설을 더 원활하게 돕는 귀한 선물을 매일 스스로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50년 임상 경험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프롤로그에서 우리는 박순자 여사님이 매일 아침 드셨던 건강한 습관이 사실은 신장에 조용한 부담을 주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황금식품으로 여겨지던 사과가 대체 어떻게 신장을 약화시키고 위장 장애를 일으키며 숙면을 방해하는 주범이 될 수 있었을까요? 50년 의사생활 동안 제가 수없이 목격하고 환자들에게 즉시 중단하도록 경고했던 사과 섭취 시 저지르는 가장 흔하고 위험한 3가지 실수를 지금부터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중 단 하나라도 실천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너무 늦기 전에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실수, 완벽한 아침 식사라는 이름의 함정, 사과 더하기 우유의 조합입니다. 많은 5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아침 식사로 사과 한 알과 우유 한 잔을 고수합니다. 사과는 소화를 돕고 우유는 칼슘을 보충해준다는 아주 상식적인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이 조합은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에 예상치 못한 큰 부담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사과에는 사과산, 구연산과 같은 가벼운 유기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반면 우유는 카제인이라는 단백질과 칼슘이 주성분입니다. 이 두 성분이 위장에서 만나면 사과의 산이 우유의 단백질에 작용하여 마치 순두부 찌꺼기나 치즈가 연구되는 것처럼 단단한
응고물골을 만들어냅니다. 이 응고물은 위산만으로는 쉽게 분해되지 않아 소화기관에 오래 머물며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와 소화 효소가 약해진 중년 이후의 소화계는 이 혼합물을 처리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결과는 박순자 여사님처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아침 식사 후에도 쉽게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며 만성적인 피로감과 식욕 부진, 심지어는 반복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소화 불량으로 끝나지 않음을 경고합니다. 소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남은 노폐물 찌꺼기들이 결국 혈액 속으로 흡수되면 이 독소들을 걸러내야 하는 기관인 신장에 장기적으로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수년 동안 이 습관을 반복하면 신장 기능이 서서히 약화될 수 있으며 초기에는 야간요나 피로감처럼 대수롭지 않은 증상으로 나타나다가 결국에는 박 여사님처럼 심각한 신장 수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의 임상 조언, 사과와 우유 모두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시간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사과를 드시고 소화계가 사과를 1차적으로 처리하도록 약 1시간의 간격을 둔 후 우유나 유제품을 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소화계가 각 식품을 개별적으로 처리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응고물 생성을 막고 신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 위장을 전투 상태로 밀어넣는 행위, 매운 음식이나 튀김 직후 사과 섭취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기름지거나 매운 식사 후 사과로 입가심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사과의 아삭함과 상큼함이 입안에 열기를 식히고 개운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장을 최악의 상태로 몰아넣는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김치찜, 파전, 떡볶이 또는 기름진 삼겹살 같은 음식들은 소화를 위해 이미 위산 분비를 최고치로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위벽은 과도한 산성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이때 사과, 특히 껍질째 먹는 사과가 추가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 속의 불용성 섬유질과 과일산이 이미 과부하가 걸린 위장을 더욱 자극하고 과로하게 만듭니다. 이는 50대 이상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인 복부 팽만감, 트림, 속쓰림, 그리고 서울의 김영숙님 75세처럼 만성적인 위산 역류를 쉽게 유발합니다. 김영숙님은 저에게 매운탕을 먹고 나면 속이 답답해서 사과를 먹었는데 오히려 밤에 더 고생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러한 소화 불량 상태가 자주 발생할수록 간과 신장이 남은 소화 찌꺼기를 처리하기 위해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성적인 소화 장애는 간과 신장 기능에 장기적으로 조용한 스트레스를 주며 신장 약화는 아주 조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발이 붓거나 지속적인 피로감 또는 야간요가 심화될 때까지 그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저의 임상 조언, 맵거나 튀긴 음식을 드신 후에는 위를 쉬게 해주십시오. 최소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어 위산 농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위장이 진정된 후에 사과를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 실수, 숙면을 방해하고 신장을 지치게 하는 야간 근무, 저녁 8시 이후 사과 섭취입니다. 늦은 저녁,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입이 심심하여 과일을 찾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과는 달고 아삭하며 먹기 편해서 야식으로 자주 선택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년 및 노년층에게는 반드시 피해야 할 밤의 습관입니다. 저녁 8시가 넘으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하루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휴식 단계, 즉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신장, 위장, 간과 같은 주요 내부 장기들은 다음 날을 위한 에너지를 재생하기 위해 활동 속도를 현저히 줄입니다. 이때 수분 섬유질, 그리고 천연 당분이 풍부한 사과를 섭취하면 이 휴식 중인 장기들은 강제로 추가 근무에 돌입해야만 합니다. 특히 신장은 사과에서 나온 여분의 수분과 영양소를 걸러내기 위해 밤새도록 쉬지 않고 일해야 합니다. 흔히 나타나는 결과는 박순자 여사님처럼 밤에 소변을 여러 번 보게 되는 야간요입니다. 야간요는 숙면을 방해하여 다음날 아침에도 충분히 자지 못한 듯한 피로감을 느끼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뇨, 전 단계의 위험이 있는 분들의 경우 사과의 천연, 당분,
이 밤사이 혈당을 미세하게 상승시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생체 리듬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습관은 밤에 필요한 휴식을 빼앗아 신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고 혈액 여과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의 임상 조언. 사과는 몸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영양소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아침이나 이른 오후에 드십시오. 이 시간대는 사과의 영양소를 최대한 흡수하고 소화계가 섬유질을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사과는 훌륭한 과일이지만 그 효과는 우리가 얼마나 현명하게 섭취하는지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지금이라도 이 세 가지 조용한 독의 습관을 멈추고 사과를 진정한 보약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과를 잘못 먹었을 때 발생하는 위험과 그 충격적인 결과를 박순자 여사님의 사례를 통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사과를 제대로 활용했을 때 우리 몸이 누릴 수 있는 축복과 과학적 효능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50년 동안 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약 대신 사과를 처방하며 이 단순한 과일이 인간의 노화시계와 얼마나 강력하게 싸울 수 있는지 목격했습니다. 사과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엄격한 임상 연구와 과학적 데이터가 그 효능을 명확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사과의 놀라운 7가지 효능을 여러분의 건강 방패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효능 1. 대장암 위험 감소. 채소 부족 식단의 천연 방패. 팩틴의 힘. 저는 한국의 많은 노인 환자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고기구이나 가공식품은 늘어났지만 신선한 채소 섭취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특히 50대 이후 대장암 발병 위험이 무섭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에는 강력한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팩틴입니다. 팩틴은 장내 유익균에 가장 좋은 먹이가 되는 수용성 섬유질입니다. 유익균 환경이 건강해지면 정호영님처럼 만성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의 장운동이 규칙적으로 활성화되어 몸속 독소가 매일 청소됩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유럽에서 7년 동안 7만 명 이상을 추적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최소 1개의 사과를 꾸준히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대장암 발병 위험이 무려 45%나 감소했습니다. 팩틴은 장벽의 보호막을 형성하고 독성 물질을 흡착하여 배출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사과는 장 건강을 위한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천연 방패가 될 것입니다. 효능 2. 기억력 보호 및 치매 위험 감소. 뇌세포의 강력한 보디가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 갔다가 뭘 사려 했는지 잊어버리거나 대화 도중 아는 사람의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아 당황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가벼운 건망증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기억력 감퇴의 조기 경고 신호일 수 있으며 방치하면 이철수님처럼 알츠하이머의 공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과. 특히 껍질에 풍부한 케르세틴은 이 기억의 문을 굳건히 지키는 열쇠입니다. 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은 뇌세포의 염증을 유발하고 노화를 가속화하는 주범인 활성산소로부터 신경세포를 보호합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연구진은 케르세틴이 뇌세포의 염증 경로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나이가 들어도 명료한 사고력과 좋은 기억력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과 껍질의 케르세틴 함량이 과육보다 최대 10배나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껍질을 깎아버리는 습관이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올바른 방법으로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비싼 영양제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효능 3. 혈압 감소 및 심혈관 보호. 신장의 조력자. 칼륨 60세 이상. 한국인 3명 중 최소 1명은 고혈압을 앓고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고혈압은 심부전, 뇌졸중 또는 심근경색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며 혈액순환이 불안정할 때 가장 쉽게 손상되는 기관인 신장에 막대한 부담을 줍니다. 사과에는 혈압을 자연적으로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필수 미네랄인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고혈압의 주요 원인인 몸속의 과도한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일본에서 실시된 한 대규모 추적 조사에 따르면 3개월 동안 매일 사과 1개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별도의 보조제 없이도 수축기 혈압이 평균 5.7 mmHg 감소하는 놀라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사과는 혈관을 좁히고 심장과 신장을 과로하게 만드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기여합니다. 사과를 꾸준히 먹는 것은 혈압을 안정시켜 심장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신장을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이중 효과를 가져옵니다. 효능사, 피부 보습 및 탄력 증진, 내면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비타민 A, C와 콜라겐 50세를 넘어서면 피부는 자연스레 건조해지고 주름이 깊어지며 기미나 잡티가 쉽게 생깁니다. 고가의 화장품에만 의존하기보다 가장 기본적인, 즉 사과 한 알에서부터 피부 관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과에는 세포 재생을 돕는 비타민 A와 피부 탄력의 핵심 요소인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서울의 한 영양센터에서 진행된 작은 통계에 따르면 일주일에 최소 3개의 사과를 꾸준히 섭취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피부 밝기가 25% 더 밝고 주름이 적게 관찰되었습니다. 사과를 꾸준히 먹는 것은 특히 노화의 흔적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목이나 이마 부위의 피부, 검버섯, 생성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사과는 피부 표면에 바르는 약이 아니라 내면의 건강을 증진시켜 피부의 근본적인 회복력을 높여주는 천연 이너 뷰티 보조제인 것입니다. 효능 5. 체중 감량 및 변비 완화. 갱년기 여성의 필수품, 불용성, 수용성, 섬유질. 45세 이후 많은 여성분들이 갱년기 호르몬 변화로 인해 신진대사 속도가 느려지면서 많이 먹지 않는데도 체중이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는 현상을 겪습니다. 동시에 만성적인 변비도 초대하지 않은 불청객처럼 찾아옵니다. 좋은 소식은 사과가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과의 섬유질은 위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시켜 군것질 욕구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동시에 팩틴은 천연 변연화제처럼 작용하여 장 운동을 촉진하고 정호영님처럼 배변 활동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굶는 고통 없이 물과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병행하는 사과 디톡스 프로그램은 안전하게 1.5kg에서 2kg 정도를 감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사과는 갱년기 여성의 건강과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효능 6. 혈당 조절 및 당뇨 전 단계 환자 지원.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안정제 당뇨병은 중년 한국인들을 괴롭히는 유령과 같습니다. 일단 발병하면 혈당 조절은 매일의 전쟁이 됩니다. 다행히도 사과는 낮은 혈당 지수, GI를 가지고 있어 섭취해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동시에 사과의 수용성 섬유질은 장에서 당분 흡수 과정을 물리적으로 지연시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당뇨 환자분들에게 사과를 주스로 만들지 말고 껍질째 얇게 썰어 천천히 오랫동안 씹어 드시라고 권합니다. 빠르게 마시는 주스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만 천천히 씹는 사과는 섬유질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효능 7. 면역력 증진 및 염증 예방. 계절 변화에 맞서는 방어력 계절이 바뀔 때마다 특히 초가을이나 초봄에는 노인분들이 감기에 걸리거나 호흡기 질환이 재발하기 매우 쉽습니다. 사과의 케르세틴은 천연 비타민 C와 결합하여 바이러스의 성장을 억제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미국 버몬트주의 일부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비타민 보조제 대신 매일 아침 꿀과 함께 찐 사과를 드시도록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조합은 부작용 없이 순하고 효과적인 천연 항생제처럼 작용하여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감기와 염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보셨죠? 하루에 사과 하나, 올바른 방법으로 먹는다면 이처럼 우리 몸에 7가지 큰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디저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50년 임상 경험이 증명하는 천연약이자 50대 이후 우리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종합 비타민제인 것입니다. 이제 이 사과의 힘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황금 조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과가 가진 놀라운 7가지 효능을 확인했습니다. 사과는 심혈관을 보호하고 기억력을 지키며 장을 청소하는 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사과의 힘은 혼자 있을 때보다 적절한 동반자를 만났을 때 비로소 폭발적인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저는 50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들의 식단을 연구하면서 사과의 효능을 2배, 3배로 끌어올려 신장을 보호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며 몸의 전반적인 면역력을 강화하는 황금 조합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조합들은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재료가 아닙니다. 우리 부엌에 늘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 저렴한 재료들입니다. 이제부터 평범한 사과를 50대 이후에 몸에 가장 유용한 천연 영약으로 변신시켜줄 3가지 필수 조합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황금 조합. 사과 더하기 당근, 혈액 정화, 눈, 건강, 피부 미용의 삼위일체. 사과와 당근은 식품 세계에서 천생연분이라 불릴 만큼 서로의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효과를 증대시킵니다. 사과에는 장내 노폐물을 흡착하고 배출하는 능력이 뛰어난 수용성 섬유질인 펙틴이 풍부합니다. 펙틴은 소화계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청소부 역할을 하죠. 한편 당근은 눈과 피부, 면역체계에 필수적인 베타카로틴의 왕입니다. 베타카로틴은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데 이는 60세 이후 흔한 질병인 황반변성의 위험을 줄이고 눈의 노화 과정을 늦추는데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사과의 펙틴 덕분에 깨끗하고 균형 잡힌 소화 환경이 조성되면 당근 속의 베타카로틴 흡수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50대 이후에는 영양소 흡수율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처럼 흡수를 돕는 조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섭취 방법은 아침 공복에 마시는 사과, 당근 주스입니다. 이 주스는 몸을 부드럽게 깨우는 시동 버튼과 같습니다. 장을 청소함과 동시에 눈과 피부에 활력을 보충해주죠.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임상 영양 연구에 따르면 사과, 당근 주스를 규칙적으로 마신 사람들은 마시지 않은 그룹에 비해 피부가 더 밝고 건조함이 줄었으며 계절성 감기에 걸리는 빈도가 20% 낮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스가 아니라 우리 몸의 황금 해독제입니다. 두 번째 황금 조합. 사과 더하기 삶은 달걀뼈 건강, 골다공증 예방에 강력한 파트너. 달걀은 오랫동안 완전 식품이라 불려왔습니다. 양질의 단백질, 비타민 A, 비군, 철분, 그리고 특히 몸이 칼슘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0세 이상에게 이 조합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이 시기에 골다공증과 골절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삶은 달걀을 사과와 함께 드시면 영양 효과는 비약적으로 증가합니다. 사과 속의 비타민 C와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달걀 속의 철분과 칼슘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김영숙님 75세, 서울은 위장 장애가 있으셨음에도 노란 사과와 삶은 달걀을 드신 후 무기력했던 아침에 활력이 돌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달걀은 비타민 D와 단백질을 보충하여 뼈를 튼튼하게 하고 사과는 그 영양소가 몸에 제대로 자리 잡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고지혈증이 있으시다면 달걀 섭취를 일주일에 2-3개 정도로 제한해야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신다면 기름 섭취를 늘리지 않도록 튀긴 것보다는 반드시 삶은 달걀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십시오. 사과 한 알과 삶은 달걀 1개, 그리고 따뜻한 물 1잔으로 구성된 간단한 아침 식사는 하루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가볍지만 완벽하게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황금 조합, 사과 더하기 견과류, 뇌 건강 증진, 건망증 위험 감소의 핵심. 사과는 이미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여 심혈관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철수님 78세, 부산처럼 치매를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사과의 뇌 보호 효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그 파트너가 바로 호두, 아몬드, 캐슈넛과 같은 견과류입니다. 견과류에는 오메가3을 비롯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뇌의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동시에 신경세포막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사과의 플라보노이드가 뇌세포를 보호하는 방패라면 견과류의 좋은 지방은 뇌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윤활유인 셈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하면 신체의 흡수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어 뇌 보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제가 이철수님께 권했던 습관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바로 오후 간식으로 빨간 사과 한 알과 작은 한 줌의 견과류 약 30개를 드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대는 점심 식사 후 혈당이 떨어지면서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쉬운 때입니다. 이 간식은 체중 증가 걱정 없이 에너지를 공급하고 특히 기억력과 반응 속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국 노화 연구소의 결과에 따르면 견과류와 과일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지기능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뇌를 위해 오늘 오후 커피 대신 사과와 견과류 한 줌을 선택하십시오. 사과의 황금조합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면역력을 강화하고 위장을 부드럽게 달래주며 50대 이후의 활력을 되찾아줄 나머지 두 가지 필수 조합을 공개할 차례입니다. 이 조합들은 특히 한국의 계절 변화가 심한 환경에서 매우 유용하며 약에 의존하지 않고 감기와 소화불량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황금조합. 사과 더하기 꿀 면역력 증진, 위장 진정, 천연 항생 효과. 미국과 유럽의 오랜 민간요법이자 제가 수많은 환자들에게 권하여 효험을 본 조합이 바로 꿀과 함께 찐 사과입니다. 여러분은 사과를 익히거나 쪄서 먹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과학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과를 가열하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더욱 활성화되고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여기에 꿀이 더해지면 강력한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꿀 속의 천연 효소와 미네랄, 그리고 찐 사과에 활성화된 폴리페놀이 결합하여 위장 점막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순하고 부드러운 천연약을 형성합니다. 특히 꿀을 넣은 찐 사과는 소화계가 예민한 분들의 가벼운 설사 증상을 완화하고 장을 진정시키며 만성적인 피로를 줄이고 숙면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박순자 여사님처럼 신장 기능 저하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도 찐 사과는 생사과보다 산성이 낮고 부드러워 부담이 적습니다. 저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는 환절기에 이 조합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꿀을 넣은 찐 사과를 드시면 몸이 따뜻하게 유지되어 면역력이 높아지고 감기와 마른 기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꿀은 정제 설탕처럼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빠르게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훌륭한 자원입니다. 자주 무기력함을 느끼는 노인분들에게는 꿀을 탄 따뜻한 물과 찐 사과 몇 조각이 몸을 부드럽게 깨우고 활력을 되찾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처방이 될 것입니다. 이 조합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내 몸을 위한 따뜻한 약속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 황금조합. 사과 더하기 고구마 소화 지원, 복부, 팽만감 감소, 에너지 지속. 고구마는 원래 비타민 A, C, 섬유질이 풍부하여 건강에 좋기로 유명한 식품입니다. 정호영님 70세, 대구도 고구마를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고구마를 먹고 배가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가스가 차는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고구마에는 소화하기 어려운 난소화성 전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장내에서 발효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과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고구마를 사과와 결합하면 이러한 복부 팽만 현상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사과의 펙틴은 장 운동을 조절하고 소화를 도우며 동시에 장내 발효 과정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조율사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고구마는 더 이상 불편한 가스를 유발하지 않고 더 영양가 있고 안전한 에너지원으로 변신합니다. 이 조합은 위장이 예민하거나 만성적인 변비 또는 소화 불량을 겪는 분들에게 이상적인 식사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삶은 고구마와 사과 한 알로 구성된 가벼운 식사를 권합니다. 이 식사는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하여 하루 종일 활력을 유지하게 해주고 체중 감량을 도우며 동시에 소화계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탁월합니다. 정호영님은 이 조합 덕분에 고구마를 마음껏 먹어도 배가 편안하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사과는 단순한 과일 그 이상입니다. 올바르게 조합하면
사과는 우리 몸의 소화기를 안정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활력을 불어넣는 부엌의 마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당근 삶은 달걀, 견과류, 꿀, 고구마 이 5가지가 바로 사과의 완벽한 동반자로서 익숙한 사과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천연 영약으로 변신시켜 줄 것입니다. 저는 50년 의사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시간에, 그리고 올바른 조합으로 사과를 드신다면 여러분은 비싼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에 돈을 들이지 않고도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평범하고 친숙한 사과 한 알이 제대로 사용될 때 여러분이 건강하고 오래 살며 평안한 노년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생명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앞선 이야기들을 통해 사과의 놀라운 효능과 황금 조합에 대해 들으신 후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 사과를 씻어 드시고 싶어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잠시만 숨을 고르십시오. 50년 임상 경험을 가진 의사로서 저는 사과의 밝은 면뿐만 아니라 그 그림자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과가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의 몸 상태에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특정 증상에 민감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사과는 건강을 돕기는커녕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조용히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래의 세 그룹 중 하나에 속하신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경고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경고, 만성 신장 질환을 앓는 분들. 칼륨의 위험한 축적 박순자 여사님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 사과는 이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과를 포함한 대부분의 과일에는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미네랄인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혈압 조절을 돕는 훌륭한 영양소이지만 신장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이 몸속에 쉽게 축적되고 혈액 내 칼륨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거나 손발 저림을 유발하며 극단적인 경우 심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신장병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정기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다는 경고를 받으신 분들에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없이 사과를 매일 드시지 않도록 엄격하게 조언합니다. 만약 드시더라도 아주 소량만 껍질을 깎아 며칠에 한 번씩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분들에게는 사과의 효능보다 장기의 안정성이 최우선입니다. 두 번째 경고, 위식도, 역류질환. 글드 있는 분들, 산성의 역습, 서울의 김영숙처럼 만성적인 위식도, 역류질환으로 속쓰림이나 가슴 타는 듯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사과의 유기산이 예상치 못한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을 위해 녹색 사과산성의 노프를 선택하셨다면 이 산이 식후의 속쓰림을 훨씬 더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사과를 먹은 직후 불편함이 느껴졌던 경험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의 위 점막이 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맛이 부드럽고 신맛이 덜한 노란 사과나 빨간 사과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더 나아가 만약 노란 사과조차 불편함을 유발한다면 사과를 살짝 찌거나 익혀서 산성을 중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를 익히면 소화가 훨씬 용이해지고 위장에 주는 자극이 줄어들어 김영숙님처럼 힘들어하는 분들도 사과의 영양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생사과의 아삭함과 상큼함 대신 부드럽고 따뜻한 익힌 사과의 위로를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 경고,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 교차 반응의 함정. 마지막 경우는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하는 사례입니다. 바로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는 교차 반응, cross reactivity라는 현상 때문인데 풀이나 나무의 꽃가루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생사과를 먹었을 때도 가벼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증상은 보통 입이나 목이 가렵거나 삼킬 때 따끔거리는 느낌 또는 입술이 살짝 붓는 정도의 가벼운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 오럴 알러지 신드롬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여러분이 봄이나 가을에
꽃가루 때문에 재채기나 콧물 증상을 겪으셨다면 사과를 드시기 전에 간단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배가 너무 고프지 않은 상태에서 사과 작은 조각 하나를 먹어보고 15분에서 20분 후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이 역시 익히거나 찐 사과를 시도해 보세요. 열을 가하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단백질 구조가 파괴되어 반응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사과는 분명 귀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이 귀한 것을 먹는 방식은 우리가 얼마나 현명하고 신중한지를 요구합니다. 이 세 가지 그룹에 속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평소에 사과를 먹는 방법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지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해치고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과의 영양을 100% 흡수하고 소화계를 가장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섭취 방법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과를 둘러싼 위험을 피하고 그 효능을 극대화하는 황금 조합까지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과의 영양을 단 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우리 몸이 가장 편안하게 흡수할 수 있는 최적의 섭취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주스로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깎아서 먹는 것이 좋을까요? 50년 의사생활을 통해 얻은 저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껍질째, 통째로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를 먹을 때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는 껍질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농약이 묻어 있을까봐 또는 딱딱해서 소화가 안 될까봐 라는 염려로 껍질을 깎아버립니다. 하지만 이 행위는 사과가 가진 가장 귀한 보물, 즉 신경 보호 물질과 장 건강 물질을 스스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뇌 건강에 필수적인 케르세틴을 비롯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은 껍질 바로 아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장과 면역 체계에 놀랍도록 좋은 팩틴과 다른 수많은 섬유질 역시 껍질에 가장 가까운 과육 부분에 고밀도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껍질을 깎아 먹는 것은 사과의 영양 가치를 스스로 최소 3분의 1 이상 훼손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물론 위장 기능이 극도로 예민한 김영숙님, 75세처럼 특정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익힌 사과를 권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50대 이상의 분들이라면 올바른 방법으로 씻은 후 껍질째 드시는 것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제가 수많은 임상 연구를 분석한 결과 껍질을 섭취함으로써 얻는 항염증 및 항산화 효과가 껍질을 제거했을 때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껍질째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추고 질병과 싸우는데 필수적인 자연의 방패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는 것이 바로 사과 주스입니다. 주스로 마시면 흡수가 더 빠르지 않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사과를 주스로 만들면 과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섬유질이 찌꺼기로 버려집니다. 게다가 주스는 통과일을 씹어 먹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위를 통과하여 사과 속의 천연 당분관이 혈액 속으로 급격하게 흡수됩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에게는 주스를 마시는 것이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직접 만든 주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공장에서 생산된 사과 주스를 드신다면 살균 및 보존 과정에서 대부분의 천연 효소와 유익한 미생물은 이미 완전히 파괴되어 단순한 설탕물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린 사과입니다. 편리하고 맛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역시 주의해야 할 식품입니다. 사과를 말리면 수분만 빠져나가면서 당 농도가 몇 배로 증가합니다. 신선한 사과 한 알에는 평균 15, 20기의 당분이 들어있지만 말린 사과 몇 조각만 먹어도 신선한 사과 한 알보다 훨씬 더 많은 칼로리와 농축된 당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는 간에 부담을 주고 지방간이나 당뇨병 관리에 매우 피해야 할 일입니다. 정호영님, 70세처럼 체중 감량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말린 사과는 금기시해야 할 식품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사과를 드실 때만큼은 느림의 미학을 실천하라고 권합니다. 신선한 사과를 껍질째 천천히 한 입씩 씹어 드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건강한 식습관일 뿐만 아니라 은퇴 후에 정신에 걸맞게 삶의 속도를 늦추고 매 순간을 음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껍질에 거친 식감과 과육의 부드러움, 그리고 코끝에 맴도는 향긋한 산미를 느끼면서 여러분은 사과가 가진 모든 영양과 생명력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껍질째 통째로 씹는 이 행위가 바로 여러분의 건강과 장수를 위한 가장 완벽한 의식입니다. 제가 지금껏 여러분께 드린 모든 조언들은 단순한 이론이나 논문 속의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50년 동안 제 진료실을 거쳐간 3만 명 이상의 환자들의 삶과 건강이 증명해준 살아 숨쉬는 지혜입니다. 사과 하나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작은 변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지 그 희망의 증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구에 사시는 정호영 님 70세에 관한 것입니다. 정님은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공공근로로 텃밭 가꾸는 일을 하셨지만 야외 활동에도 불구하고 몸은 늘 무거웠습니다. 정님이 제 진료실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 주된 고통은 만성적인 변비와 무릎 통증이었습니다. 박사님, 일주일에 한두 번 겨우 화장실에 갑니다. 배가 늘 돌덩이 같고 몸이 무거우니 무릎도 더 아픈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변비는 낫지를 않네요. 정님의 얼굴에는 오랜 고통으로 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정님은 약간의 과체중과 함께 만성적인 소화기 기능 저하를 겪고 계셨습니다. 저는 정님의 식단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정님은 주로 밥과 고기, 그리고 쪄서 먹는 고구마를 좋아하셨지만 신선한 과일은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도 습관적으로 음식을 드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약 처방 대신 단지 몇 가지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를 권고했습니다. 저의 처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과 선택, 체중 감량과 소화 촉진을 위해 녹색 사과를 선택할 것, 섭취 방법 및 시간, 매일 아침 식사 전에 녹색 사과 1개를 껍질째 천천히 잘 씹어 먹을 것, 이것이 뇌를 깨우고 장을 청소하는 아침의 의식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금기 시간, 저녁 8시 이후에는 물 외에 어떤 것도 먹지 말 것, 특히 야간 근무를 강요하는 과일 금지, 황금 조합 적용, 평소 좋아하시는 고구마를 드실 때 반드시 사과 조각을 함께 먹어 고구마의 난소화성 전분으로 인한 복부 팽만감을 완화하도록 할 것. 파축의 5번째 조합 적용. 정님은 저의 처방을 믿고 성실하게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사과를 씹으며 내 장이 깨끗해진다고 스스로 다짐하셨다고 합니다. 석 달 후 정호영 님이 다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님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활력이 돌았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 보이셨습니다. 정님의 변화. 박사님, 이게 정말 기적입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약 없이도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갑니다. 배가 편안해지니 몸이 가벼워지고 무릎 통증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전에 입던 바지가 헐렁해졌어요. 정님은 체중이 3kg 가까이 자연스럽게 줄었고 무엇보다 밤에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과가 기적의 약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호영님의 사례는 우리에게 명백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올바른 지식과 작은 실천이 만났을 때 평범한 사과 한 알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과를 자신의 체질에 맞게 올바른 방법으로 그리고 올바른 조합으로 먹는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정님에게 삶의 활력을 되찾아 주었듯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도 건강한 회춘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50년 의사의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저의 소중한 동반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과라는 익숙한 과일 속에 숨겨져 있던 모든 진실을 함께 여행했습니다. 5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의 생로병사를 지켜본 의사로서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조언을 가장 깊은 마음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여정을 통해 배운 단 하나의 핵심 교훈을 기억해 주십시오. 보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평생 건강을 위해 드셨던 사과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사과는 신장, 심혈관, 기억력, 그리고 면역 체계에 놀랍도록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박순자 여사님의 경우처럼 잘못된 조합으로 드시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김영숙님처럼 위식도 역류를 겪는 분들에게는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올바른 방법, 올바른 조합, 올바른 시간의 지혜를 손에 쥐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당뇨병, 신장 기능, 약화, 위산 역류와 같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제가 공유한 내용을 바탕으로 더욱 신중하게 자신만의 식습관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단이나 생활 습관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의 모든 조언은 공중보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의학적 진단이나 처방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사과와 당근, 살무, 달걀, 견과류, 꿀, 고구마, 이 5가지 황금 조합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든든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모든 지식이 저 혼자만의 것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배우자, 가족 중에 형제 자매 또는 매일 아침 만나는 이웃 중 누군가도 자신도 모르게 사과를 잘못 먹는 조용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인천의 박순자 여사님처럼 밤마다 잠을 설치고 부산의 이철수님처럼 희미해지는 기억력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닌 생명의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신장을 보호하고 혈압을 안정시키거나 또는 예기치 않은 질병을 피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그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따뜻한 약속을 할 시간입니다. 아래 댓글창에 작은 다짐 한마디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길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사과를 올바르게 먹겠습니다. 또는 이제 우유와 사과를 함께 먹지 않겠습니다처럼 스스로에게 보내는 간절한 약속 한 문장이면 됩니다. 이 약속은 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부터 나는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시작한다고 다짐하기 위함입니다. 스스로에게 이 변화를 허락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저는 50년 동안 환자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읽었고 그들의 작은 미소에서 저의 존재 이유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수레바퀴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의 세월을 더 가뿐하고 주체적이며 즐겁게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합니다. 질병의 위협을 걱정하지 않고 약에 의존하지 않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매 순간을 자신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최종 독려민 마무리. 자, 여러분, 바로 오늘부터 사과를 올바르게 먹는 작은 습관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귀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의 삶에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식탁의 또 다른 익숙한 재료, 그러나 제대로 먹으면 신장, 심장, 그리고 기억력의 수호자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천연 약방에 대해 계속해서 심도 깊은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